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2월 4일 주말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 입니다. 매주 반토막 나는 지지율의 이준석 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거 잔인하죠. 본인의 입으로는 신이다. 자칭 선거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냥 명신 같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의 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3%. 이거 가벼이 여길 수는 없는 지지율인데요. 본인도 뜨악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 다음 주는 1.5%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자연 소멸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딘가에 빌붙어서 또 구명줄 잡을 궁리를 하고 있다. 제가 볼 땐 이낙연이 2월 4일 오늘 빅텐트 중에 중텐트를 친다고 했는데 이원욱 의원 때문에 박살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대연합의 이원욱이 개당 준석의 똥맛을 그래도 찍어 먹어보고 싶다 해서 개혁 미래당의 공동 창당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함께 하면 문제가 있다. 그 똥맛 꼭 찍어봐야 아냐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준석은 핵폐기물급으로 정치계 핵폐기물 닿았다면 방사능이 오염된다. 다른 건 다 치료가 돼도 방사능은 치료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오염시키고 쓰레기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내부도 문제가 많습니다. 시도당에 내려줘야 되는 그 당색, 그 시알리스 커버색, 그 당 잠버도 못 내릴 정도의 지금 좀 궁핍한 운영을 하고 있다 등등 내부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번에 정당법 위반 같은 경우도 내부 고발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정당법에서도 이게 고의적인 게 있냐 없냐를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매우 고의성이 다분하다. 아무튼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동안에 비단주머니 운운하면서 선거의 신이라고 자칭하던 이준석이 제대로 풀어헤치지 못했던 그 비단주머니 20개 언급했었죠.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정치적인 감각도 없고 정무적인 감각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끌겠다, 비단주머니 20개 준비했다 이런 짓을 했었는데요. 제 기억에 비단주머니 중에 크라켄? 댓글 부대 잡는 크라켄 하나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호남의 민심을 사겠다, 손편지. 그 다음에는 그렇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뻘건 공산당 티셔츠 입고 다니면서 셀카 찍어준다고 하던 거. 제가 볼 때는 그 비단 주머니에 제대로 된 정책을 담아서 했던 게 없다. 제가 기억에 나는 대선 기간에 이준석 당대표는 가출한 것밖에 없습니다. 땡깡 부렸던 것. 어찌됐든 이준석이 비단 주머니 운운하면서 선거의 신으로 언론에 올려치기와 함께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되씹어보면 굉장히 부끄럽지 않을까. 이거 기억을 씹어서 없앨 수만 있다면 아작아작 씹어버릴 텐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못한다면 소패가 아닐까 저는 봅니다. 총선 승리보다는 본인의 인지도가 영원하라라는 관종 쪽에 가깝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바퀴벌레의 삶이라도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를 보면서 속이 쓰릴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지역 순회를 하는데요. 이게 정당에서 동원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그 한동훈이라는 메이커를 보기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브랜드를 보기 위해서 오는 인파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거 보면서 아마 속이 쓰릴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오면서 국힘이 그렇게 이제 호감도가 높지 않은 당임에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동훈 개인의 인기로 국힘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고 내는 정책들 하나하나가 거의 귀하죠. 목련이 필 때쯤 김포는
서울일 듯하다 이런 야릇한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도를 쭉쭉쭉 올리고 있고 인파가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뭐 광주도 가고 대구까지 갔던 이준석, 세종 같은 경우는 거의 무관심, 무반응을 넘어서 피해 다녔다라는 느낌. 기존에 있던 인파들이 있었는데도 피해서 그곳을 피해 다녔다. 정말 구름구름 그냥 공기 같은 그런 인파들. 그래서 이제 언론에 인터뷰할 때는 건널목 앞, 시장 앞 이렇게 또 어그로를 끌더라고요. 무반응과 무관심도 제가 좋게 표현한 거라서 어찌 보면 그냥 기피 대상으로 봤다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동아일보가 뭐 이준석에 대해서 거의 세 면을 꽉꽉 채워가면서 이준석 올려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먹힐까. 공식적인 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야 사령탑 호감도 공식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을 가뿐히 제꼈습니다. 62%의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이준석. 아마 지금까지 출마했던 선거들 중에 최고의 득표율이 아닐까 보는데요. 정말 이재명의 비호감도 46%를 훌쩍 넘었고 이낙연의 비호감도 57%를 훌쩍 넘어서 62%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힘에 있을 때 대통령의 비호감이 높아서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징징거렸는데요.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개혁의 신당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자, 그리고 성상남 무고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 사바드 학력 사기가 가짜라고 그 말이 그 의혹 자체가 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등등등 이준석 팸코 같은 팬카페 수준의 사람들이 이 비호감도 62% 득표율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정신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공식적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거 정신 승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이준석이 대선 기간 동안 내놓았던 20개의 비단 주머니 중에 아직 까지 않은 비단 주머니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지역별, 세대별 뭐 아우르는 정책들이 그득하게 담겨 있다. 이것을 대선 주자가 어떤 식으로 소화해서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등등 정말 입을 잘 털었는데요. 그 열지 않은 주머니들 본인의 개혁신당을 위해서 열길 바랍니다. 본인이 이야기했던 선거의 신, 기여도가 공식적으로 카운트 되지 않고 본인의 자화자찬으로 선거의 신이라고 하는데 개혁의 신당, 선거의 신인 당대표 이준석이 대선 기간 못 펼쳐냈던 능력을 펼쳐보는 게 어떨까 권해봅니다. 결국 마지막엔 민주당에서 씹다 버린 껌 이원주랑 또 합작하지 않을까,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잡초처럼 버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도너츠와 커피를 가지고 동선까지 뒤져가면서 까불락까불락 거리다 망신을 당했었죠. 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전략 말고 본인에게 조금 더 힘이 되는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길 바랍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